자, 요약집 80페이지 한번 펼쳐보시죠. 자, 이번엔 이제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나오죠. 이건 뭐 우리 다음 달에 해도 되고요. 자, 3번에 금융계약서, 이게 자주 출제되니까 금융계약서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금융계약서 나옵니다. 일단 금융이 중요해요, 계약이 중요해요. 하여튼 계약이 중요합니다. 이 계약을 포인트 잡고요. 그러면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게 나와요. 원칙. 원칙은 이제 첫 번째 일관문은 계약이어야 된다라는 거. 계약. 2단계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이어야 돼요. 소유권 이전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런 단계를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1단계 관문은 일단 계약이어야 되고, 2관문은 소유권 이전이어야 되고요. 3단계는 부동산이어야 돼요. 자, 부동산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안심을 놓으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토지와 자, 건축물 매매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어디로 빠지느냐? 대표적으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되려면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1단계 계약, 2단계 소유권 이전, 3단계 부동산.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돼요. 만약에 토지와 건축물 매매라면 이쪽으로 빠져버려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미.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지상권 설정 계약이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일단 지상권 설정 계약이죠. 일단 첫 관문은 계약이에요. 계약은 통과했죠. 근데 이 단계에서는 지상권 설정이거든. 여기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은 대표적으로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자, 가등기가 이제 자주 출제되죠. 가등기는 예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아니죠. 그럼 첫 관문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언제 받아주면 돼요? 예, 본등기 시에 받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A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A적 면은. 자, 당사자가 이제 판결. 금융계약서도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공하죠? 진정성. 근데 대항 당사자가 소송 사기로 금융계약서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서 법원에 가서 어때요? 판결을 받아 금융계약서를 면탈할 목적이 있죠. 그러면 구멍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판결서나 그 조서라고 그래요. 판결서나 조서는 반드시 검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오늘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판결서나 그 조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검인을 받아라. 그러면 이게 바로 금융계약서의 그러면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약집 80페이지를 보죠. 자, 금융계약서에서 여기 봐봐요. 검인을 요하는 경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1번에 계약서, 그 다음에 판결서, 조서, 거기에다 행간편 딱 나와요. 그래서 판결서, 그 조서는 반드시 뭐의 대상이 된다? 검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계약서에 대해서는 꼭 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 달 고서에 확인해 놓고, 자, 금융계약서는 그러면 계약이다, 원칙, 소유권 이전이다, 부동산이다.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대표적으로 뭐 된다? 제외. 어디로 빠지죠? 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의 대상이 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약집 81페이지로 갑니다. 81페이지. 자, 뭐가 나오죠? 예, 등기 필 정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등기 필 정보와 관련돼서 그 옆에 가지를 이렇게 세 개를 펼쳐요. 그래서 등기 필 정보에서도 매년 출제되는 지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 필 정보는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면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된다. 이때는 그만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대표적으로 관공서, 촉탁 등기 진정성이 확보되죠. 그러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요.
또 하나는 이제 등기 필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공해줘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공 X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연결돼요. 그러면 상속 등기는 단독이 공동이에요. 단독 좋아요. 등기 의무자가 없죠. 그러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상속인 등기 단독 공동. 예, 공동 신청이네. 반드시 제공해줘야 되겠죠. 우리 유증 등기는 유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공동 신청으로서 등기 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요. 자, 번째 덩어리 하나 나왔네요. 판결의 등기네요. 자, 판결의 등기는 어때요? 판결은 우선성이 확보돼요. 진정성이 확보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공 X는.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A가 있네요. 여기에 바로 반드시 알아줘야 돼요. 자, 성찬 등기 의무자. 이걸 반드시, 이걸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등기 필 정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공하지 않는 것 우리가 확보를 해두고 진정성이 확보되면 제공할 필요가 없고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자, 제공할 필요가 없고 판결의 한 등기는 예적으로 성산 등기 의무자 반드시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61페이지에서 거기 첫 번째 칸 봐요. 의. 두 번째 칸은 적격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서의 대응이 나오고요.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 꼭 확인해 줄 것. 바로 5번입니다. 판결이죠. 판결은 원칙상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단 그게 현강편 딱 있잖아요. 성산 의무자가 성산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필정을 제출해야 된다. 이게 등기 필정의 엑기스라는 거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모의고사 여러 군데 제가 출제해 놨는데 요거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출제해 놨습니다. 그래서 딱 대비해 줄 필요가 있어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의 인감증명, 5는 나중에 우리가 하면 되고요. 자, 83페이지 이제 8번에, 자, 83페이지 주소 증명서면, 요거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주소 증명 정보를 하는 게 있어요. 요 주소 증명 정보. 자, 주소 증명 정보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새로운 등기명이 되는 경우, 새로운 등기명이 되는 경우, 이때는 새로운 등기명이 되는 경우, 이때는 뭡니까?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러면 새로운 등기명이 되는 경우,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뭘 지칭하죠? 아, 등기 권리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등기 권리자 그 제공해준다 의미를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그럼 원칙적으로 등기 의무자는 왜 제공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렇게 다닌다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이력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 사람은 전세권자가 되고,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가 되죠. 이 사람은 주인이죠. 그러면 등기부에 뭐 A라는 사람의 주소 증명 정보는 주소는 기록되어 있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그러면 자, 등기 의무자는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등기명이 되는 경우 등기 관리자. 그러면 주소 증명 정보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변경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객체의 변동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등기명이 되는 경우 없죠. 그래서 변경은 통상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말소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변경과 말소는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해 주시고 특히 여기에서 이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죠.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은 뭐가 되죠? 예, 매도인이 돼요.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되죠. 그럼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고,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입니다. 근데
자,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징세합보 차원이 세금을 확보한 차원이고 등기 연속성을 기하기위해서 우리 의무자도 제공한다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세를 내요? 양도세를 내죠. 이 사람은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그러면 징세합보 차원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도 제공해준다? 등기 의무자도 제공한다는 걸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자 83페이지 주소 증명서면 8번 봐봐요. 자, 1번에 보니까 등기 권리자, 새로 등기명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밑줄 그어놓고요.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행방권 줘놓고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표적으로 누구? 의무자도 제공해주고 권리자도 제공해준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8번에, 9번에 이제 뭐가 나오죠? 예,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요것도 자, 그러면 권리자 거 제공해 주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형 등록번호와 관련돼서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또 지문에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국가도는 지자체, 국정부,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법인에서 법자다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주, 그래서 법주.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경주 법주, 그래서 법주.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시장, 건축구장장, 애국인에서 애자 동그라미, 출입국에서 출, 그래서 애출, 재국민은 재국민의 재자 따고,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소, 그래서 재대, 이렇게. 자, 그러면 법인과 관련돼서 법주, 경주, 법주, 법주. 법인 아닌 사단은 시장, 건축구장장이, 애국인은 어디에서? 대표적으로 출입국에서 애출, 재국민은 뭐예요? 재대, 대법원, 이렇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대해서는 내버려 두고요. 그러면 이제 제8절. 자, 84페이지 갑니다. 자, 84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죠? 예,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나와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자, 우리의 등기 신청 방법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매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 방법은 원칙이 방문이고 A가 전자 신청이다. 이러면 틀려요. 우리나라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대등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게 대표적으로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84페이지 1번에 방문 신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자, 85페이지 전자 신청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 신청은 별표 5개 넣고, 그러면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뭐냐? 전자 신청의 부적격자를 이번 달 곳에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85페이지로 가보죠. 자, 85페이지 3번 보니까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와 관련돼서 그게 대한민국 국민, 애국인 등록 나와 있고요. 법인 거기에다 줄 쳐놓으세요. 비법인. 비법인은 전자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건 현관펜 다 끊어놓고. 그러면 비법인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예를 들어 놨죠.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자, 박찬호 생각해는 전자 신청을 할 수 없죠. 권리 능력은 사단, 재단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농협협동조합이죠. 그러면 농협협동조합은 법인이죠. 그러면 이거는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자 대리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 누구냐? 변호사, 법무사입니다.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를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 신청을 그 옆에다 써놔요. 자격자 대리인, 대리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리 신청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자, 누구든지 전자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누구에 한해서 자격자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자격자 대리인. 그럼 일단은 이 자격자 대리인과 관련돼서 확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해도 늦지 않아요. 반드시 그거는 확인해 줘야 되고요.
자, 대표적으로 무슨 등록이 있죠? 사용자 등록이 있네. 자, 사용자 등록은 우리 이제 뭐예요? 인터넷 들어가면 회원 가입하듯이 전자신청도 뭐예요? 사용자 등록을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는 이 사용자를 동그라미 쳐놓고 하나, 둘, 셋. 그래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사용자 등록은 그러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출석이라는 거.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만 잡아주세요. 사용자 등록은 몇 년이다? 3년. 무슨 출석이다? 직접 출석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용자 전자신청과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우리 늦지 않아요. 천천히. 일단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는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요약점이 이제 91페이지로 우리가 가보죠. 91페이지. 자, 91페이지 보니까 제일 접수 및 심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접수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접수, 요거 이제 나오네. 자, 접수와 관련돼서는 일단 접수 시기, 자, 효과를 좀 따져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칸으로 봐보죠. 접수 효과. 자, 방문 신청 등기한이 등기 신청서를 받았을 때, 전자신청은 전자적으로 저장될 때, 그러면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 그 옆에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접수 시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효력 발생 시기라는 게 있네요. 효력 발생 시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 그 다음에 완료 시기, 완료 시기입니다. 자, 접수 시기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전산정보 처리에 대표적으로 저장된 때라고 우리가 확인해 주셔야 되고, 효력 발생 시기 아주 중요하죠. 효력 발생 시기. 이거는 대표적으로 접수한 때죠. 접수한 때. 완료 시기 대표적으로 교합한 때라는 겁니다. 교합한 때. 자, 그러면 이 접수 시기,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가 접수할 때면 접수 시기는 언제냐? 결론적으로 저장된 때라는 이런 관계를 또 형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한번 숙지해 보자고요. 접수 시기, 네,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자, 접수와 관련돼서 그걸 꼭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접수 시기는 이제 동시신청 사유가 나와요. 동시신청과 관련돼서 92페이지. 자, 동시신청 행강편 써놓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1번, 2번, 3번 요 세 개는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신탁등기 신청과 해당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보전, 선정 등기 신청과 동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판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로 별개의 신청 정보를 작성해야 되며, 자, 3번과 관련돼서 작년에 출제됐죠.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나머지 거기에 해당된 다 끊어요.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 거기다 줄 서놓고 동시 동그라미. 그러면 끝에다가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대의 신청도 가능하다. 자, 대표적으로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면 부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 대의, 동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그 3번은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의미 잡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지워가면서 마무리해 보자고요. 자, 접수 시기, 예,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오케이. 자, 등기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다. 이렇게 한번 잡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전자 신청은 원자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박찬호 장학회, 그 다음에 농협협동조합, 이거는 가능하죠. 자, 전자 신청이 대리 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다? 대리만 가능하다. 그래서 자격자 대리만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각하라는 거네. 각하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거부 처분입니다. 거부 처분이에요.
자, 거부 처분과 관련돼서 요거는 어디에다 규정해 놨느냐. 부동산 등기법 29조. 29조에 열거하고 있어요. 자, 29조 몇 개를 열거하고 있느냐. 11개를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 열거 각하 사유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거부 처분 등기법 29조 11개. 여기서는 이제 반드시 옳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1호라는 게 있네요. 1호부터 2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3호가 있어요. 3호. 그 다음에 쭉 가서 대표적으로 이제 11호가 있겠죠. 자, 1호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관할 위반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할 위반. 자, 그러면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면 그 2호 사유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등기가 되는 것,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두 세트로 구분이 이렇게 돼야 돼요. 1호와 2호 세트, 그 다음에 3호부터 11호 세트. 요 두 개가 딱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1호는 절대 위반, 관할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서 요거는 이제 특히 언제나 당연무효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언제나 당연무효. 자, 설사 등기가 진행되면 직감 말소 대상이 되고요. 뭐의 대상이 되느냐? 대표적으로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1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직감 말소 이의 신청.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요 1호와 2호는 반드시 우리가 잡아줘야 돼. 요거는 별표가 5개가 됩니다.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서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감 말소. 언제나 이의 신청의 대상이다. 그러면 이제 92페이지 거기 한번 봐봐요. 자, 92페이지 1호에서 그 다음에 1호 사건이 관할이 아닌 경우 2번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면 오른쪽 핵심 정리가 있어요. 핵심 정리. 자, 핵심 정리를 우리가 딱 전화서 이거는 아직까지 개정된 이후에 아직 약발이 세게 남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최소 한 문제에서 최대 4문제까지 출제된 영역이니까 자, 그러면 핵심 정리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규칙 52조에 요러한 것들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규정해 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자, 1번을 한번 봐요.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대표적으로 주유소 캐노피. 뭐예요? 등기 능력이 없죠. 그러면 주유소 캐노피를 등기하면 등기가 각하한다라는 거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자, 대표적으로 2호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비각이 있어요. 비각이 뭐예요? 비석을 비맞지 않도록 조지에 정착된 건물이죠. 그러면 비각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대표적으로 권리는 대표적으로 유치권.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치권을 등기하면 2호 사유로 각하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 그러면 저당권은 경매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면 저당권을 경매하지 않겠다는 특약 등기를 들면 2호로 각하하게 됩니다. 3번의 구분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위반 동그라미. 위반한 등기에 대해서는 우리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처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위반한 등기는 우리가 2호 사유로서 각하게 되는 거죠. 4번은 농지 동그라미. 농지 전세권 안 되죠. 농지 전세권에 대해서는 몇 호로 각하한다? 대표적으로 2호로 각하한다. 자, 5번의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에 분리하여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때는 수반성 위반상 안 되죠. 자, 6번과 7번을 묶어요.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 공동상속 일부가 자기네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죠. 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끝에다가 묶어서 대표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전원보상이라고 한번 작게 놔라고 그랬죠. 전원보상. 자, 보전등기부 공동상속인에서 상. 그러면 전원보상으로서 보전등기와 상속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는 안 된다. 앞으로 전원보상 이렇게 한번 숙제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8번은 관공서 법원 줄쳐놔봐요. 자, 관공서 그러면 촉탁이죠. 법원은 촉탁이죠. 관공서. 그러면 관공서 법원은 촉탁 등기할 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2호 사유로 각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 중복 등기가 되죠. 그러면 이중 소유권 보존 등기를 2호로서 각하하게 된다라는 거.
10번에 그 밖의 신청 취지에 자체에 의해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몇 호로 각하한다? 바로 대표적으로 2호로 각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하사유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무슨 처분? 거부 처분이고 29조의 11개를 열거하고 있으며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나. 그럼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해서 우리 규칙 52조와 관련돼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예를 들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자꾸 숙제 나와야 됩니다. 자, 최소 한 문제에서 최대 4문제까지 연결되는 출첵이니까 그거는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써놨죠? 철해라고 써놔요. 철해. 자기가 가슴에 손을 얹어놔서 요 옆에다 참고용으로 한번 써봐요. 자, 취소하고 철회의 차이점은 어떻게 나타나요? 취소하고 철회. 기준은? 요거 취소는? 뭐라고 써놨죠? 발생 후. 뭐라고 써놨죠? 발생 전. 그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 관계를 우리가 이제 반드시 따져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철회, 취소. 대표적으로 공통점은 단독 행위가 되겠죠. 취소건 그러면 형성건이 되고 철회건 하면 형성건이 돼요. 그러면 취소는 효과는 어떻게 돼요? 취소 효과는? 봐봐요. 봐봐요. 자, 취소는 어때요? 취소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봐봐요. 이 문제 나왔다. 그럼 왜? 이게 바로 기초야, 기초. 기초인데도 지금 자신있게 말을 못하죠. OX? X죠. 취소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제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만. 근데 취소하면 법률효과 발생 후에 돌아가는 거잖아. 그럼 다 돌려주면 되지. 그게 바로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거야. 자, 취하니까 뭐다? 취하니까. 취부정. 자, 소하니까 소고표. 그래서 소고표. 자, 그러면 취소와 철회의 대표적인 차이는 바로 법률효과 발생 전이냐 발생 후냐를 구분해 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의사표시 효력 시기는 언제죠? 도달이에요? 발신이에요? 도달. 그러면 의사표시 철회는 언제 한다? 도달 전에 해야죠. 도달 전. 그러면 등기 취하를 뭐라고 그래? 철회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등기 완료 시점이 언제예요? 바로 교합이잖아. 그럼 등기 취하는 언제 한다? 교합 전, 등기 완료 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취하라는 의미를 잡고, 그러면 여기에서 취하 시기 거기에다 딱 하나 행강 편차 나와야 되겠네, 이제. 등기한이 각하 결정 전이야, 후야? 결정 전. 이 말은 교합 전이라는 거네. 그러면 등기 취하는 언제 한다? 완료 전 단계 하는 거네. 자, 그게 이제 또 기본적으로 요건 달 곳에 꼭 잡아줘야 되고요. 매년 또 의미상으로도 나오고요. 자, 취와 관련돼서는 일단 거기까지만 정리해 주시라고요.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요. 4번에 무슨 신청이 있죠? 이의신청이 있네. 자, 이의신청이 뭐냐 하면 이의신청 그 옆에다가 이렇게 삿대질이라고 써놔봐요. 삿대질. 이의신청은 삿대질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의신청을 삿대질하는 거예요. 자,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이의신청은 뭐냐? 자, 이의신청의 객체는 뭐냐? 자, 그러면 삿대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딱 오늘은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각하를 해서. 각하는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제3자는 피해 볼 일이 있어 없어?
그러면 각하는 그러면 누구만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당사자만. 당사자를 11자로 건쳐봐요. 뭐예요? 아까 당사자 그렇게 배웠는데도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제3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각하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3자만. 각하는 당사자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자기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물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일단 그러면 이번 달에 이제 의 한번 잡아보죠. 저희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상 결정 또는 처분을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뭘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거기 적극적 부당과 소극적 부당 오늘 개념 좀 닦고 가자고. 적극적 부당이 뭐고 소극적 부당이 뭔지. 자, 그러면 적극적 부당이 뭐예요? 자, 적극적 부당은 등기관이 해준다고 해줬는데 잘못해주는 걸 적극적 부당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밑에다 적극적 부당 밑에다가 자, 이렇게 표현돼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실행이라고 써요. 같은 말입니다. 등기 실행. 개념을 정리해야 돼. 등기가 실행. 그러니까 등기가 실행됐는데 잘못된 거. 이걸 적극적 부당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돼요. 읽어봐요. 수리. 수리도 표현돼. 수리. 수리라는 것은 등기가 받아든다는 거예요. 수리. 수리. 자, 그러면 이제 등기 실행 수리. 그러면 요걸 이제 줄 쳐놓고 요거는 뭐냐? 그러면 적극적 부당은 등기 안에 행위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행위를 잘못해 준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부당이다. 오늘 용어 정리를 좀 해놔야 돼요. 자기 부당.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소극적 부당이네. 소극적 부당은 이거는 무슨 소리냐? 등기관이 신청을 했는데 입 다물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 그래서 각하라는 말로 표현돼. 각하. 각하 밑에다 써놔요. 소극적 부당은 각하라는 거야. 각하. 각하를 또 뭘로 표현될까요? 거부로 표현된다고. 거부. 거부. 또 뭘로 표현될까요? 혜택. 혜택. 혜택가 뭐예요? 게을름이거든. 게을름. 자, 그러면 요거는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부작위 부당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용어 정리를 이렇게 이제 오늘은 목표 이걸 알아야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적극적 부당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읽어봐요. 실행과 수리, 자기 부당, 자기 부당. 여기는 소극적 부당은 뭐예요? 각하, 거부, 혜택, 부작위 부당으로 표현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각하죠. 각하. 그러면 각하는 뭐예요? 각하는 볼 것도 없어.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야. 왜? 등기관이 각하, 아무 이유 없이 각하하면 뭐예요? 이의신청을 해야죠. 왜 각하했는지, 각하를 했는지. 그래서 각하는 그래서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 돼. 등기가 실행된 거죠. 이거는 등기를 실행된 것은 몇 호만? 1호하고 2호만 되는 거야.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일단 용어 정리를 이렇게 이번 달의 목표는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러면 거기 옆에서 봐봐요. 소극적 부당에서 이 신청인은 누구 되는 거? 행강편잖아요. 뭐라고 써놨어? 등기 신청. 이해관계는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해관계는 왜 안 되느냐? 바로 거부를 했으니까 아직 등기가 실행되지 않았거든. 그러면 제3자는 피해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시험 문제 요번에도 출제된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신청에 대해서, 각하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만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사자와 제3자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야. 그래서 그 문제가 지문에 제일 많이 출제된 지문이야. 이의 신청 중에서도. 그럼 오늘은 그러면 요 정도 이제 정리하고 잠시 우리 쉬었다 우리가 들어가 보죠. 여기 봐봐요. 무슨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실행, 수리, 자기 부당, 소극적 부당, 각하, 거부, 혜택, 부작위 부당이야. 그럼 거기 이제 문제 한번 보고 우리 지어보자. 58페이지. 자, 1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요게 선생님, 저 안 배웠어요 그러지 말고, 이제 자기가 배운 이 신청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신청이 하나는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 그럼 이 신청은 새로운 사실. 자, 새로운 근거를 할 수 있다. 어때? X. 이 신청은 처분한 거에 대해만 이 신청할 수 있잖아.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1번이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가만히 있는데 저 뭐예요? 어떤 처분도 안 했는데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어라더라도. 그러면 신청과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뭐예요?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봐봐요. 이 신청은 아까 무슨 질?
삿대질이라고 그러잖아. 길 가는 행인한테 삿대질 한번 해봐요. 죽어요, 안 죽어요? 직접 이해관계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번 상식적으로 한번 볼까요?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입법하다 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봐봐요. 상식적으로. 아까 이의 신청을 삿대질이라는 걸 하나 갖다 쳐줘도 어떤 사람은 전부 다 써먹습니다. 다 써먹는다라는 거야. 자, 3번 볼까요? 이의 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말로 하면 말로 끝나잖아. 말로 서면으로 해야 되고 이 삿대질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 기간에 제한이 없어. 3개월이 지나도 할 수 있고 5개월이 지나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삿대질은 봐봐요. 계속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삿대질을 한다고 그래도 직접 이해관계는 자꾸 행사해야 하네? 하죠. 그러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하는 일을 계속 한다고. 그게 뭐예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상식적으로 하다. 자, 요게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지문이에요. 5번. 각하결정이야. 각하결정. 각하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은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읽어봐요. 부당하다는 사유로 족하다는 거예요. 부당. 아까 무슨 부당? 소극적 부당, 적극적 부당. 그래서 그러면 이의 신청은 뭐예요? 자, 객체는 당부당. 옳고 그른 걸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요. 어떤 사람은 요것만 하나 딱 가르쳐줘도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어요. 이의 신청은 아까 뭐예요? 삿대질이라는 거, 삿대질. 요 삿대질이라는 건 국가한테 삿대질이라는 거거든, 이게. 삿대질. 그러면 이의 신청은 무슨 질이다? 삿대질. 삿대질 하면서 뭐예요? 국가한테 가서 그거 옳아요? 틀려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게 적법이에요? 부적법이에요? 이러지는 않는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자, 그럼 판사한테, 요 사유한테, 판사님한테 물어봐요. 이 사유가 판사님 옳아요? 그래요? 그럼 판사님이 답변을 안 해줘. 그럼 판사가 왜 답변을 안 해서 짜증나게? 그럼 판사가 뭐라는 거야? 저는 옳고 그른 걸 따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적법과 부적법을 따주는 사람이야.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 신청은 그러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송의 전 단계에서 해주는 게 무슨 신청이다? 이 신청이라는 거.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용어 정리 한번 해놨습니다. 등기 실행 수리 자기 부당. 요거는 무슨 부당? 또 까먹었다. 적극적 부당. 그러면 소극적 부당을 뭐라고 해? 각하, 거부, 혜택, 부작위 부당. 그럼 각하라는 단어는 무조건 볼 것도 없어. 각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1호부터 11호까지 사유를 볼 필요도 없어. 각하는 언제나 무슨 신청? 이의 신청 대상이고. 근데 등기가 수령되면 몇 호만 이의 신청의 대상이야? 1호하고 2호. 그래서 제가 1호, 2호를 외우라는 거야. 1호는 무슨 위반?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걸 그래서 외우라는 겁니다. 거기서 써먹기 위해서 외우라는 거예요. 그건 안 외우려면 안 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